안녕하세요. 이번 학습에서는 미술품을 창작하고 소통하는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 시대나 지역에 따라 미술가가 미술품을 창작하고 소통하기까지 여러 연관된 관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의 창작과 소통의 과정은 미술품을 만드는 미술가와 미술작품 향유자와의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약 18세기까지 미술의 주된 수요층은 왕실, 종교계,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미술가는 궁전, 교회, 저택의 실내의를 장식할 벽화, 그림, 조각 등을 의뢰받아 미술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미술가들은 의뢰받은 미술품을 제작하기 위해 의뢰한 곳에 머물면서 제작하거나 자신의 작업실에서 미술품을 완성한 후 운송했습니다. 미술가의 작업실을 공방, 화실, 아틀리에, 스튜디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5세기 유럽에서는 유명한 화가, 조각가, 공예가의 공방에 제자들이 모여들어 도제식으로 스승의 양식과 기술을 교육, 전승받았습니다. 공방의 이름을 건 미술가의 이름으로 작품이 유통되며 수요가 많은 경우 공방의 협동 제작에 의해 미술품이 제작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인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화가 도미니코 기르란다이오의 대공방,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인 화가이자 조각가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대공방이 운영되었습니다. 19세기 초 파리에서는 개인 아틀리에 외에 일종의 개방된 아틀리에가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미술가들이 아틀리에에 모여 교육과 창작 활동을 하였고 미술 애호가들과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또 궁정에 전속되어 활동하는 미술가도 있었습니다. 궁정화가는 왕실에 전속되어 궁정에 필요한 미술품을 창작하는 미술가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화가인 찰스 루브르는 루이 14세의 궁정화가로 그림을 그릴 뿐 아니라 미술 행정 전반을 감독하여 베르사유 궁정의 장식, 공예, 조명 등 궁정의 미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도맡았습니다. 프랑스의 화가인 자크 루이 다비드는 나폴레옹 황제의 궁정화가로 나폴레옹의 업적을 기념하는 그림을 제작했습니다. 한 국가의 문화예술의 중심이기도 한 궁정에서 활동하는 궁정화가는 예술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때문에 많은 화가들은 궁정이 위치한 지역에 모여들어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궁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화가들은 영향력이 커져 화파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왕실과 교회 외에도 귀족계층은 미술가의 주요 수요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미술품을 수집하고 미술가를 호언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를 지배했던 명문가인 메디치 가문은 보티첼리,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등 저명한 미술가에게 작품을 의뢰하고 예술을 호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15세기 피렌체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고 르네상스의 발전에 공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메디치가와 같이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자를 패트런이라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주로 영주, 귀족 등이 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왕실과 귀족계층은 미술품을 공적, 사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고대부터 시작된 수집의 역사에서 컬렉션을 갖추고 패트론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르네상스 이후입니다. 궁전과 귀족의 저택에는 수집한 미술품을 진열한 공간을 갖추고 감상을 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컬렉션이 공공화되어 대중이 향유하는 오늘날 미술관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9세기에 이르면 미술품을 진열, 전시하고 판매하는 장소인 갤러리에서 미술가들이 미술품을 판매하고 향유자와 소통하게 됩니다. 동양에서 미술의 주된 수요층은 왕실, 종교계,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회화, 공예, 조각, 건축 등 미술의 제작은 궁전, 관청, 사찰 등 여러 시설에 활용되었습니다.
화가, 장인은 개인적으로 활동하거나 국가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미술품을 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한 관청인, 도화서가 운영되었습니다. 도화원에 소속되어 그림을 그리는 직업화가인 화원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왕의 초상화, 기록화, 삽화, 세화, 도자기 그림 등 다양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대를 이어 도화서에 이름을 올리고 화원을 가문의 업으로 삼는 영향력 있는 화원 집안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전문 직업화가 외에 귀족계층인 문인이 그림을 직접 그리고 감상, 교류하는 문인 문화가 활발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목적 등 화론의 관점에서 화원화와 문인화는 구분해 인식되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미술품의 수집은 오랜 역사를 가집니다. 왕실과 귀족계층은 미술품의 제작을 의뢰하고 수집, 감상, 비평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문인은 지식인으로서 그림, 글씨, 골동품 등을 소장하고 감상, 비평과 감식을 했으며 이러한 활동을 문인들끼리 향유하는 문화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서화 애호 문화는 조선 후기의 중인과 일반 계층에까지 확대되어 서화 유통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옛날의 미술가들이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았다면 오늘날의 미술가들은 예술의 창작을 위해 대부분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미술 창작의 기술과 이론뿐 아니라 미술품의 유통의 과정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가들은 학교에서 창작 활동과 소통을 시작합니다. 미술품을 제작하는 공간은 단순히 창작의 공간만이 아닌 유통, 향유, 미술가 지원의 활동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미술가는 자신의 창작 공간에서 미술품을 제작합니다. 또 미술가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장소 등 미술품의 창작과 연관된 곳에 머무르며 미술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미술가의 감독이 필요한 조각이나 설치의 경우 직접 미술품을 구입한 곳의 장소에 가서 미술품을 제작, 설치하기도 합니다. 미술가의 창작 공간에서는 미술품의 제작을 보조하는 스텝이나 전문 기술자뿐 아니라 전시, 유통, 홍보, 운영 등의 일을 전문적으로 맡는 사람과의 협력 작업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미술의 수요자는 특정 계층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미술을 감상하고 향유합니다. 미술관은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을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열어 미술품을 공개합니다. 전시는 미술관, 갤러리, 비엔날레, 아트페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됩니다. 특정 주제로 연관된 여러 미술가들이 모여 단체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시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미술품의 수요자와 미술가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오늘날에는 주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의 판매가 일어납니다. 갤러리에서는 미술가의 미술품을 고객과 연결해주고 판매 수수료를 이익으로 얻습니다. 미술품의 유통뿐 아니라 전시 기획, 홍보, 미술가의 발굴과 프로모션 등 매니지먼트, 고객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습니다. 갤러리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매니지먼트를 위해 미술가와 전속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미술가는 여러 방면의 지원을 받아 미술품을 창작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국가, 민간, 개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또는 기업에서는 예술가를 후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문화예술계에 영향을 끼치는 패트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방법은 교육적 지원, 경제적 지원, 창작 공간의 지원,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합니다. 국공립 미술관 등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서는 창작 공간뿐 아니라 전시를 열고 비평의 장을 제공하는 등 소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미술가의 창작과 소통에 필요한 여러 방면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미술상의 제정은 미술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창작에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상에 선정된 미술가는 상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창작 공간 지원, 전시 기회 지원 등 창작과 소통의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미술의 창작과 소통의 관계와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미술가는 창작의 결과물인 미술품을 통해 향유자와 연결되며 그 과정에서 창작과 소통, 향유와 지원의 모습이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타이 자격증 과정 미술품조사 분석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강에서는 미술 분야 탐색, 미술과 기업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